저는 35년 동안 가정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 이정우입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왜 남자들은 여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걸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79.7세, 여성은 85.7세, 무려 7년 차이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3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이나 담배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술은 고작 오이입니다.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면서도 전혀 위험을 의식하지 못하는 너무도 사소한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50대 남성 한 분은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혈관은 이미 70대 수준이었고 간 기능도 크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지요.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깎아먹는 게 남성 건강이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는 멀쩡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조용히 시계를 재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만 바로 잡으면 수명은 30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켜줄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자의 수명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그 원인. 하지만 의외로 낮은 순위에 자리한 5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1위라고 예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5위에 불과합니다. 물론 술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수명 단축은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입니다. 가볍게 한두 잔 마시는 분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폭음이나 장기간 과음하는 분들은 10년, 20년까지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의 음주 패턴은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서양인들은 매일 저녁 와인 한두 잔씩 마시는 적당한 습관형이라면 한국 남성들은 모임에서 한 번에 소주 2~3병을 비우는 폭음형이 많지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는 알코올을 해독할 수 있는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시간에 소주 한 잔 혹은 맥주 한 캔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술자리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2~3시간 만에 소주 한 병, 2병을 마셔버리죠. 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속도로 알코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간세포는 서서히 손상되고 결국은 지방간, 간경화, 심지어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40대 초반인데도 간 수치가 이미 정상의 3배 이상이었고 혈압과 혈당까지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본인은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술 안 마십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그 한두 번이 문제였습니다. 모임에서 소주 2~3병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 그것이 결국 몸을 망가뜨린 것이죠. 특히 40대 이후로는 간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며칠만 쉬면 괜찮았던 것이 나이가 들면 금세 회복되지 않고 손상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술만 마시면 피곤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이미 간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음주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혈관에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돌연사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장년 남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회식 후 쓰러짐 사고의 배경에는 이 폭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지혜롭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드리는 3가지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이틀 이상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하세요.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둘째,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이세요. 소주 반병, 맥주 2캔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술자리에서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세요. 술 한 잔, 물 한 잔을 번갈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량이 세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이제는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술의 양보다 술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은 몸에 남아서 해독되지 못하고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음주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번째 습관입니다. 아직 4가지나 더 남아 있습니다. 술도 위험한데 그보다 더 치명적인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습관들은 술보다 더 깊숙이, 더 은밀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남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4번째 원인,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에 걸쳐 쌓이고 쌓여서 몸속에 독처럼 남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술보다 더 빨리, 더 깊게 우리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정상인보다 4년 이상 짧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마음의 고통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원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긴장을 높여주는 보호장치인데 이게 길어지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코르티솔이 오랫동안 나오면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혈압이 올라가며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또 밤에 잠이 와도 깊이 자지 못하고 자꾸 깨게 됩니다. 결국 하루하루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것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48세 회사원 조모 씨의 경우가 기억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그는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냐, 그냥 참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6개월을 버틴 결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최고 180에 최저 120까지 치솟아 있었고 당뇨 전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고작 반년 만에 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스트레스는 결코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감정을 표현하는 걸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아라, 괜찮다라는 말이 미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스트레스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누군가와 나누는 겁니다. 배우자와 대화하거나 친구와 술 없는 자리를 만들어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걷기, 가벼운 운동, 심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장 빨리 분해해 줍니다. 넷째, 취미를 가지는 겁니다. 노래, 그림, 텃밭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일과 걱정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방치하면 독이 되고 관리하면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됩니다.
중요한 건 참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네 번째 습관입니다. 술보다 더 위험하지만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가지는 스트레스보다도 더 깊숙이, 더 은밀하게 건강을 갉아먹는 무서운 습관들입니다. 그중 세 번째는 듣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 즉 혼자 지내는 생활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은퇴 이후 갑작스럽게 빠져드는 이 함정이야말로 건강을 갉아먹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걸 뜻합니다. 주변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고립이 단순한 외로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몸을 해치는 독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국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비만이나 흡연보다 건강에 더 치명적이었고 사망 위험을 50%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립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만성 염증이 늘어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이 증가하고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각종 질환을 일으킵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작은 병에도 오래 시달리게 되지요. 셋째, 우울증이 따라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분이 가라앉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넷째, 자기 관리가 소홀해집니다. 혼자 있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고 운동도 멀리하게 되지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몸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은퇴 후 달라진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남성들에게서 두드러집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일 동료들과 부대끼며 살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뚝 끊기는 겁니다. 회사가 곧 사회였던 분들은 퇴직 후에 갑자기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시다 정년퇴직하신 65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고 회식이나 모임에서도 인기 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자 연락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거나 혼자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 뒤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새로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활기차던 모습은 사라지고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였지요. 결국 이분의 문제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 밖의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으세요. 둘째, 가족관계를 소중히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고 자녀들과도 연락을 자주 하십시오. 셋째, 친구들과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는 자리가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세요.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여행, 동호회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고립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몸은 외로움을 병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반대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어울리며 웃고 대화하는 분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우울감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술과 스트레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잠은 보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기면 몸은 금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남성의 수명은 평균보다 7년 이상 짧습니다. 특히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수면 부족은 뇌와 심장, 면역 체계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환자들에게 수면 일기를 쓰게 합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몇 번 깼는지 기록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보면 대부분 놀랍니다. 본인은 6시간에서 7시간 잤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4시간에서 5시간 남짓밖에 못 잔 경우가 많습니다. 42세 IT 회사에 다니던 신모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본인은 체력이 좋아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은 최고 160에서 최저 100까지 올라갔고 혈당도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무엇보다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한 달에 2~3번씩 감기에 걸리고 입술 주변에는 헤르페스가 자주 생겼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염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딥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무너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식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늘어나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줄어들어 과식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비만, 당뇨, 고혈압을 한꺼번에 불러오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수면 시간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평균 6시간 25분으로 권장 시간인 7시간에서 9시간에 훨씬 못 미칩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직장 문화,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습관, 술로 잠을 청하려는 잘못된 방식이 모두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을 만드십시오.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깨져버립니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치우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뇌를 각성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셋째, 잠자기 전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한 음악, 가벼운 책 읽기. 이런 루틴이 몸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십시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삼가고 술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면을 늘 몸이 스스로 수리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잠을 빼앗기면 몸은 수리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도 몇 달, 몇 년이 되면 수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자꾸 졸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두 번째 습관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무서운 1위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바로 그 습관.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범한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수명을 10년 이상 줄일 수 있는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이어서 남자의 건강을 갉아먹는 첫 번째 습관, 바로 좌식 생활, 즉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줄였어. 그럼 괜찮겠지. 하지만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고 TV 앞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식사 후 바로 눕는 생활을 반복한다면 그 자체가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좌식 생활을 21세기의 새로운 흡연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수명은 평균 10년이나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담배만큼이나 위험한 습관이라는 말이지요.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망가집니다. 다리에 혈액이 고이고 혈전이 잘 생겨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회복도 더뎌집니다. 셋째, 당뇨와 비만을 부릅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모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쌓여 당뇨가 찾아옵니다. 넷째, 정신 건강도 해칩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뇌로 가는 혈류를 줄여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 위험도 높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68세 김모 씨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 TV 시청과 낮잠이 생활의 전부였던 분이지요. 3년 만에 체중은 12kg 늘었고 혈당은 당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땐 숨이 차서 두세 계단마다 쉬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도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분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슈퍼를 다녀오는 게 전부였지만 한 달 뒤에는 공원 2바퀴, 3달 뒤에는 하루 5,000보까지 늘리셨습니다. 1년 후 혈당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울해 보이던 얼굴이 활기를 되찾았고 이제는 손주들이랑 놀아도 지치지 않는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좌식 생활의 무서움은 움직이지 않으면 끝없이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작게라도 움직이면 끝없이 회복한다는 게 희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십니다. 헬스장 등록, 러닝머신, 근력 운동.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작은 움직임에도 기뻐합니다. 식사 후 10분 산책, 버스에서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TV를 보실 때 광고 시간의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수명을 지켜줍니다. 저는 의사로서 늘 강조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이야말로 남성의 수명을 가장 크게 단축시키는 습관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움직이기만 한다면 수명은 반드시 연장된다고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남성의 수명을 줄이는 습관은 술,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수면 부족, 그리고 좌식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술은 5위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간과해온 좌식 생활이 1위였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숙면을 지키고 무엇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수명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을 더 살게 할 수도 10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 친구들과 나누셔서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100세 여정에 저희 지혜로 걷는 100세 길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